아마입니다. 더쇼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 미 항모 접근한 이란 드론 격추. 이 뉴스가 나오고서부터 하락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상 동시에 하락을 한 것이죠. 그러나 장 막판 트럼프의 의회 예산안 서명 부분 셧다운 종료,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반등으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상당히 지금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반등을 해줬어야 돼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공포지수는 오랜만에 41로 진짜 이제 공포의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풋앤콜 옵션은 0.75, 0.80 이상으로 풋앤콜 옵션이 올라가면은 나스닥이 조정장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제가 보는 조정장의 시작은 나스닥 지수가 이 삼각수렴 계속 여기서 힘들게 와리가리 하면서 방향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삼각수렴을 이탈한 지점 요 라인이죠. US100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오늘자 기준으로는 25,000 포인트를 이탈하는 순간,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쏟아질 수가 있다. 과연 이 트럼프가 나스닥을 작년 4월에 이어서 또 망가뜨릴 것인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주가 부양을 해야 정치적 지지도가 올라가는 나라인데, 중간 선거가 올해 말에 있긴 한데 아직은 그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 전에 정말 확 내렸다가 중간 선거 시작할 때쯤에서 뭐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건가?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 트럼프, 그리고 사실상 나스닥 지수, 그리고 지수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고점은 맞잖아요. 차익 실현이 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AI 시대로 본격 진입을 했는데 이대로 그냥 하락장으로 진입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요 지점 삼각 수렴이 이탈되면은 단기 물량은 손실 회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현재 나스닥은 보합권으로 주간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이상으로 종가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탈하는 거죠. 지지선은 이 주황색 선, 주봉의 2평 터치 자리, 주봉의 2평을 지난 4월 이후에 복귀를 해주고 단 한 번도 확실하게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주봉의 주황색 선을 이탈하면은 사실상 조정장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번은 올려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투심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는 이전에 저항선, 저항을 돌파한 후에 상승이 나왔고 저항을 이탈. 엔비디아는 단기 추세가 꺾였습니다. 이제 올라도 저항을 맞을 수가 있다. 엔비디아가 올라야 나스닥이 오릅니다. 엔비디아 없이는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7월부터 무려 6개월 이상을 행보를 했으면은 응축해서 올라줘야 되는데, 이 응축이 내리려는 응축이었나? 엔비디아의 200일선 168달러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내리면은 여기서는 진짜 좀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0일선은 주가의 우상향과 우하향을 결정짓는 선.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장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하락장을 만들려는 생각은 없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좋지 않은 상황이 와서 200일선까지 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보고 이탈하면은 손절 나가야겠죠. 엔비디아가 추세를 이탈을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좀 내릴 것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NVDS 1.5배 엔비디아 숏이 있습니다. 숏은 당연히 데일리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숏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일에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반도체는 그래도 21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속술도 21선 지켜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121선 지지해주는 모습. 지지를 해줬다 뿐이지 뭐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전 긴 상승의 채널 검정색 상단 그리고 검정색 하단 요 채널을 지켜주고 있다. 채널 하단에 터치했다. 무너지게 되면은 테슬라는 정말 위험해진다. 많은 종목들이 지지선 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는 다시 한번 200일선까지 올려는 흐름, 일단 121선을 지켜줬는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왔는데 다시 이렇게 간다? 요거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림인데, 일단은 지켜줘야 되는 121선에서 지켜주고 이제 200일선 지지까지도 봐야 된다. 200일선을 이탈한 이후에 정말 긴 시간 동안 횡보 후에 좋은 실적으로 200일선을 갭으로 뚫었는데 이 갭을 메꾸고 가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메타의 지지선은 683달러. 여기는 정말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주지 못하면은 다시 이러한 구간 메타의 초장기 지지선까지 뭐 올 수도 있어요. 200일선 이탈하면은. 그러면은 200일선 이탈하면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 넷플릭스는 결국에 4월 관세 빔 가격을 이탈. 넷플릭스는 물려 계시다면은 반등에 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이 이렇게 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상승장이 시작된 23년 초 그로부터 4월 관세 빔 최저점을 이은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면은 마소도 인정하긴 싫지만 넷플릭스처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더 내리는 걸 바라고 있진 않지만 더 내리더라도 한 390달러 정도의 후반에서 지지는 나올 것이다. 메타처럼 메타도 초장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말 미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잦아들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현재까지는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지지선은 있는 상황. 그리고 AI 시대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슈 때문에 장 막판에 셧다운 종료와 함께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상당히 반등을 해줬고요. 반등을 좀 세게 해줬긴 했는데 그냥 단기 매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클로도 반등을 좀 세게 해줬다. 약간 기술적 반등의 느낌. 솔라 엣지를 1월 말일에 이렇게 샀는데 현재 주간장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라 엣지도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죠. 나스닥이 확실한 조정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순환을 돌면서 오르는 섹터가 있긴 해요. 어제는 에너지 관련주였고 또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 조정장은 아닌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리면은 테마 섹터가 돌지 않는 그냥 다 내리는 장이 조정장입니다. 아직은 조정장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솔라이츠는 2초 장기 지지선 계속 지켜주고 이탈하면은 200일선 지지가 있다. XIFR 적절한 매수가는 여전히 9.5불 정도. 이 파란색 200일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소액씩 모으면서 초장기적으로 들고 가볼만 해요.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 대용으로 에너지 관련주니까 지루하고 재미없는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들고 가볼 수가 있겠다. 조정장이 시작되면은 근데 얘도 200일선 이탈하면서 내리니까 조정장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액씩 모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은 어제 극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아주 미세한 반등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네요. 딱히 코인 쪽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RSI가 30 이하인 28입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이렇게 RSI가 낮은 지점에서는 일반적인 차트상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오긴 했었어요. 시즌 종료가 됐던 21년 말부터도 이렇게 RSI가 이때는 20 이하로 떨어졌었네요. 극도의 과매도가 나온 후에는 약간의 기술적 반등 그것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RSI가 그 지점보다 조금 높은 28부근 비트코인의 초장기 우상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으지도 말고 단타도 치지 말아라. 그냥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때 만약에 좋은 반등이 오면은 물량을 줄이고 계좌가 마이너스 되는 게 상관이 없다. 100% 여유 자금이다 라고 하면은 1, 2년 뒤를 보고 시드를 1000분할로 쪼개서 모으다 보면은 언젠간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다. 오늘의 실적 발표는 어제 노보노 디스크가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나옴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급하게 나왔는데 그 실적이 또 뭔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어제 좋지 않은 증시의 하락을 더욱더 부추겼다. 그에 따라서 1라 1, 2도 그냥 같이 내리는 거고요. 같은 섹터기 때문에 오늘의 일정은 나스닥의 마지막 구세주 나스닥의 대장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구글도 나스닥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아마존도 남아있긴 한데 아마존은 그냥 그저 그런 부대장이잖아요. 부대장. 알파벳이 살려주기를 기도해보겠습니다. 퀄컴은 주요 기업이긴 하지만 그다지 시장을 돌려놓을 정도로의 영향력은 없는 기업. 오늘의 주요 일정은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그리고 이제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오늘로 좀 밀린 것 같아요. 지금은 너도나도 탈출을 하려고 해서 지표가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본장에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지표보다도 트럼프가 증시를 살려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기업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트럼프의 입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어려운 시기도 많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땐 그랬었지 하고서 웃어 넘기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베스팅의 새해 세일 최대 50% 할인에 더 시저 링크 활용하시면은 추가적으로 15%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인베스팅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최대 할인을 받을 경우에 월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UDT 멤버십에서 정말 치열하게 단기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소소하게 성공을 하였고요. 다른 UDT의 고수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단기 매매 위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장은 계속 좋더라고요. 국장은 정말 미장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폭주 기관차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국장이 고점 부근이긴 해요. 다만
그 고점 부근에서 계속 오르는 상황, 국장도 순환매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홀딩하는 마인드로 하시기보다는 손절가를 반드시 지정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 국장도 좀 짧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우리는 이 바닥을 잠시 떠나는 건 괜찮지만 완벽하게 떠나서는 안 된다. 현금 비중은 현재 상황에서는 한 30% 이상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현금은 산소와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은 멘탈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